지하공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토론회 목표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를 과연 타겟층으로 하겠는가와 어떤 컨셉으로 구성이 가장 적합하겠는가, 가장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현황 및 세부 현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인근 주민을 위한 지하공간 구성안, 그리고 관람객을 위한 지하공간 구성안 이렇게 발표를 다 마친 후에 토론을 나누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휘자가 전면 배제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모은 사안으로 다소 정제되지 않고 거친 의견이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어린 애정과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세부 현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간 고척돔 부정적 보도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총 16개에서 한 20개 정도 부정적 보도사항이 올해 있었습니다. 텅빈 고척돔 지하상가 공실률 81%인데도 임대료 올리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박진마저 폐업이라는 폐업 기사를 보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지하공간 구성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2015년도 9월에 준공해서 11월에 공단이 인수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관람석은 총 16,784석이고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한면, 풋살구장이며 주차장은 협소하여 484면을 운영 중입니다. 기타 수익시설로는 지상매점이 홍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43개소, 지하매점이 6개소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부지 주변 대로, 안양창로, 경인로로 인하여 시인성은 좋으나 도보로 인한 접근성 제한으로 주변 생활권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고립 형태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지하철 1호선 9일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가장 많고 동양미래대학 앞에 버스 12개 노선이 지납니다. 도보로 진입할 경우 개봉역 방향이나 롯데마트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 학교 위치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출퇴근 및 등하교 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원으로 유동인구는 다소 많으나 이외 시간대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는 거주인구는 구로구가 총 44만 명 정도 되고 25개 지역구 중 9번째입니다. 유동인구는 총 지하철과 버스를 조사해 봤을 때 월 평균 3만 7천 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고 지하철 이용객을 분석하였을 때 평일은 야구 행사 시에는 약 2,500명이 증가하고 주말은 약 6,000명 이용객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참고사항인데요. 조사기간은 2017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2개월 동안 3개월간 총 9명 시의회 관계자 구로구청을 비롯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총 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입니다. 물론 부정적 이미지, 고척돔이 들어서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소음 그런 게 부정적 이미지도 있었지만 다수 긍정적인 의견 설문 결과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및 다양한 문화공간 관람을 위해 방문객이 증가하고 인근 주민도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여가 문화의 소비 공간이 증가되어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동구장 타이틀은 미국, 일본 도쿄돔 같은 과 더불어 도시 차원을 넘어 국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돔은 원래 영등포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도소의 도시라고 이제 많이 낙인이 됐었는데 고척돔이 들어오고 교도소가 이제 없어짐에 따라 도시 이미지가 상승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현황으로 지하 공간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1,477제곱미터고 수익시설 빨간 면의 하남 구간은 4,530제곱미터입니다. 구성은 수익시설 및 대회의실, 아마야구 기념관 등이 있으며 주 이용객은 평상시에는 체육센터 이용 주민이 다수이고 야구 행사 시에는 당연히 관람객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활용은 아이돌 행사 시 관람객 대기 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평시에는 버스킹, 독립영화 공공 상영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 중이나 사실상 행사일 외 방문 인원은 거의 전무한 편으로 지하 공간 활용도 증대 및 시민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컨셉 구성, 이벤트 공간 등이 모색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지하 공간 수압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넓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하 공간은 365일 개방으로 방문객 대상 경쟁력 확보를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낮은 층고로 인해서 활용도가 제한되고 있으며 행사 시 경기장 내 43개의 수익시설 위치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별다른 게 없어서 약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484명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행사 시 일반 주차가 불가한 약점이 있습니다. 기회 요소로는 대림역, 광명역에 비하여 직장 및 유동인구는 적으나 인근 대학 위치로 상시 유입 인원 인구는 높은 편입니다. 선악권의 랜드마크로 지하 공간 구성 컨셉에 따라 인근 학생, 주민을 비롯하여 외부 방문객 유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림역 주변에 하위 상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남부 교정시설 부지에 현재 고척 아이파크 및 복합단지가 조성 중이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엔터식스를 비롯하여 인근 롯데마트, 개봉역, 대학 인근 음식점 다수로 별도 상권 형성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 공간에 대한 현실 분석입니다. 과연 지하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곳, 그러니까 내부 43개 매점 및 인근 상권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수익시설은 정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부 위치 수익시설에 비해서 가격이나 선택폭이 굉장히 적은 면이 있어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밖에 없는 차별화된 음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레인저 볼파크의 경우 빅독이나 로저스 센터, BBQ, 치킨 나초, 시티필드, 랍스터 롤 등 각 구장에 대해서만 특화된 음식이 있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고척돔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연 접근성이 좋은가? 지하철, 경기장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좋은가 판단했을 때 주차장은 행사 시 일반 차량은 이용이 제한돼서 이용 인원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경기장 입장 시 우회하는 문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투자할 만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가. 평시에는 독립영화 상영회나 행사 시에 버스킹 공연을 종종 하고 있지만 특별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계단이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입구로 생기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계단 설치로 인하여 단축되는 시간 약 2분 남짓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지하 이동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가격, 품목, 경쟁력, 새로운 콘텐츠 요소가 필수로 정비되지 않는 한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기관에서 추진했던 신규 공간 조성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마파크가 여러 군데 성공 사례가 많지만 이런 곳들이 성공하자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테마파크를 형성되어서 현재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 약 5,000개 지금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동시 교류센터를 예로 들면은 교류센터는 농림식품부와 안전시가 합작해 54억 원을 소요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였으나 1년만 운영하고 8년 동안 방치된 상태이고
이 방문객들을 위해 설치된 숙박시설, 체험관, 복지회관 등은 버려져서 지금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44곳에 2016년 말 기준입니다. 투입한 혈세만 세금 4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하루 방문객은 고성의 경우 1.4명만 방문하는 등 아주 미비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곳이 성공한 콘텐츠나 그런 걸 갖고 오더라도 세밀하고 정밀한 분석 없이는 흥행이 실패되고 예산 낭비와 지역사회 흉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유명인 이름을 딴 마케팅 사례인데요. 요거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유재산 시민이용 활성화 사례입니다. 송파예술회관, 몽촌역사관, 뚝섬 콤플렉스, 난지 스튜디오 등은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굉장히 접근성도 좋지 않고 평시에는 유동인구가 낮고 접근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나 건물 특성이나 타겟층을 잘 설정하여 활성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예술회관의 경우는 시민복지 증진을 중점으로 두고 노후화된 식당을 개조하여 강의실 및 강당을 만들어서 인근 대학에 대관하거나 문화예술교육강좌를 실시하는 등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 몽촌 역사관의 경우 어린이 대상 체험 학습 공간을 중점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지 스튜디오는 입주 작가, 신진 작가들한테 개인 스튜디오를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런 활성화 타겟층을 잡았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조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보다 정확한 타깃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생각해 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은 지하 공간을 경기장 행사 시 부속시설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타겟층은 야구나 행사 시 방문객 대상이며 이외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타겟층을 잡았는데, 조성예시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 VR존이나 야구 체험, 사격 등 엔터테인 요소를 조성을 하거나 특색 있는 볼거리 마련, 야구장이니까 야구 박물관이 있겠고, 다음에는 이제 홈구장에 특화된 해당 공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이제 하면 이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완전 다른 부분인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전체 주차장을 원복하는 안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겟층을 평시 구청 스카이돔의 인근 주민, 학생 등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성 예시입니다. 주민 체육센터 이용객을 위한 문화센터 구성, 인근 부족한 학원시설 조성, 학생, 주민을 위한 도서관, 세미나, 회의실 형태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적 제약사항 두 가지인데요. 고척돔은 인근에 고산초등학교, 고원초등학교, 경인고 위치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고척돔이 들어가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m 안이라서 절대 정화구역은 아니지만 상대 정화구역으로 운영업종이 다소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대 정화구역하고 상대 정화구역 차이는 금지 업종이 절대적으로 못 들어오는 게 절대 정화구역이고, 상대 정화구역은 금지된 업종이라도 학교장이 주관하는 정화구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학부모 위주라서 거의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입지 금지 업종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하공간 제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조성 초기에 주차장으로 원래 계획되었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서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바닥에서 최고 천정까지는 437인치를 높은 구간이고 바닥에서 최저 배관은 237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고척돔 지하의 낮은 높이로 인해서 건강검진센터, 타 체육시설, 놀이시설, 활동시설 등을 고려했으나 위치가 불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분석, 제약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특징과 금지 업종에 입각하여
양 팀에서 첫 번째 인근 주민을 위한 지하 공간 구성을 먼저 노준혁 대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근 주민을 위한 지하 공간 구성을 발표를 맡은 동경기장 운영서 노준혁입니다. 먼저 김중 차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을 찾는 고객 타겟이 누가 돼야 되는지 저희끼리 논의를 했는데 야구 공연 시 관람객과 일상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민으로 나눠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상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민을 타겟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팀인데요. 먼저 그 첫 번째 근거는 2018년도 행사일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실행사일이 2018년도에 143일이었다면 비행사일은 222일이 됩니다. 즉 약 1.5배로 비행사일이 실행사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에 그렇게 했을 때 평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입 인구들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앞서 뭐 현황 분석에도 나왔지만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약 지금 2019년 재적 학생 수는 약 1,59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바로 옆에 경인고등학교도 있고 보원초교, 고산초교 같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동아 한신 아파트라든지 덕산 블루밍 아파트라든지 대봉 한마을 아파트 정도까지도 고척돔까지 걸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대단지 아파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근 주민과 학생이 우리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논문이나 그런 이론들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공부를 하게 된 상황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 요구값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즉 타깃을 이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유동 인구가 우리 고척돔이 있는 곳과 신촌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신촌에는 뭐 대학교도 4개나 있고 백화점도 있고 대형 병원도 있고 또 각종 회사라든지 아니면 영화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지만 고척 스카이돔 인근에는 동양미래대나 구로 성심병원만 해도 세브란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진료 과목을 보고 있고 쇼핑시설도 현대백화점에 비해서 롯데마트가 있고 그냥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타깃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되고 이 재화의 도달 범위를 생각했을 때 타깃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되고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멀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하게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야구 공연을 한다든지 외에 어떤 정말 특별한 정말 좀 기발한 콘텐츠가 없으면 타깃 자체가 고척돔으로 유입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야구 행사나 아니면 문화 공연 외에는 사실 저렇게 멀리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 그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T센에 다각형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설에 좀 집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이론 자체는 현재 점포의 위치를 점으로 나타내고 인접 점포 간의 선을 연결한 후 연결된 각 선의 중심선을 찾아서 상권을 확정하는 게 이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어느 소비자가 유사 점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경우 가장 자신들에게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설에 기반을 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가설에 좀 주안점을 둬서 결국에 우리는 어쨌든 고척돔을 놓고 봤을 때 고척돔 주위 상권과 겹치는 어떤 곳들이 들어오면은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지하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은 지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리보다 유사 점포들을 그 밖에서 학교 근처에서 더 찾을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뭔가 카페나 음식점을 계속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상품을 판매했을 때 지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 논문을 좀 찾아보았었는데 이거 좀 사실 좀 오래된 논문입니다. 90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 당시에 90년도 아니겠네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논문인데 다른 체육시설들에 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것이 문화 복합 시설 및 유통시설의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목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연관성 있는 것들을 조금 판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본의 도쿄돔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히 경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탁구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좀 체육과 유사한 시설들이 이점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서 저희가 향후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설치하면 좋을까 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은 바로 현재 고척돔 생활체육시설을 좀 더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고척돔 생활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사실 축구장이나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된 상태로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고척돔 내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저희끼리 좀 논의를 해봤을 때 뭔가 서울시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종합체육시설로서 여기를 조금 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제가 생각한 바는 지금 헬스장이 굉장히 크기가 작고 기구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또 굉장히 어떤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것을 지하 공간으로 넓혀서 이동을 시킨 후 기구를 늘린다면 인근에 더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층까지도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헬스장을 밑으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 위에 남아있는 공간들, 현재 헬스장 공간들은 뭔가 스피닝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스크린 야구, 복싱, 검도장 등 뭔가 이런 종합체육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인근의 학생들 및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실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 내 세미나실 조성으로 인근 학생들, 동양미래대학교나 경인고 학생들을 유입시키려는 것인데요. 뭔가 이동식 칠판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뭔가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만든다면 공차나 할리스 같은 또 카페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활성화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 사례 조사한 것은 뚝섬 한강공원의 서울 생각로루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러한 세미나실이 정말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화광장이나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령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문화광장을 운영을 해서 뭔가 이렇게 평시에 일상적으로 평일에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을 타깃으로 뭔가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일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은 주민센터들에서도 하고 있지만 미술교실이라든지 우수선이라든지 일본어, 우쿨렐레 등 여러 가지 강좌들을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문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 구민회관에서 전시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대관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 공간을 뭔가 그런 식으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서 뭔가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척 스카이돔 지하 공간을 이제 관람객을 위한 이제 지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이제 이안을 발표할 고척 스카이돔 이재선 선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고척돔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MD 용역 결과 보고서 등 이제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고척돔은 고척돔 주변에서 반경 1.5km 미만에 있는 이제 광명역, 대림역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고척돔은 주거 인구 약 18만 명, 그다음에 유동 인구는 4만 명으로 그 주거 인구 대비 유동 인구는 약 4분의 1 미만 수준입니다. 이는 4명의 주거 인구 중 1명도 채 고척돔 인근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다른 사업지인 광명역, 대림역에 비해 유입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지하 공간 재조성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 시 다른 사업지와의 유입률 격차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척 스카이돔의 2018년 총 관람객은 약 92만 명이고 고척돔 주거인구 18만 명 대비 5배 수준으로 관람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람객 대상 앵커 시설로의 지하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자료에서 보셨듯이 인근 주민 유입률이 낮은 현 상황을 반영해서 인근 주민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프로야구, 문화행사 시 고척돔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을 머무르는 관람객을 타겟으로 지하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약 41만 제곱미터, 올림픽공원은 약 48만 제곱미터 등 고척돔이 8만 제곱미터로 협소한 이제 현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고척돔은 적은 지하 공간 내에 명확한 대상을 타겟으로 수요가 높은 꼭 필요한 입점 업체 및 시설로 구성해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왜 관람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척 스카이돔은 프로야구 문화 행사 시와 행사가 없는 평시 방문객 수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화면 상단의 사진에서는 문화공연 시 고척돔이 활성화되는 모습, 하단의 사진에서는 행사가 없는 평시 한적한 고척 스카이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한산한 평시를 선택하기보다는 문화행사 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수용 공간 및 부대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공간 구석 전략 마련에 힘써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관람객을 위한 조성 방안으로 저희는 카멜레 존으로 이제 고척 스카이돔 지하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멜레 존이란 카멜레온과 공간을 의미하는 존의 합성으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색상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맞춰 고척돔 지하 공간도 용도를 변신해야 된다는 이제 현대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카멜레 존의 운영으로 첫째로 죄송합니다. 카멜레 존의 운영으로 첫째로 다목적 오픈 스튜디오 조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 시에는 공연 아티스트와 선수의 사전 이벤트 및 팬사인회 장소로, 행사가 없을 시에는 유튜버, 아프리카 VJ 등 1인 방송 스태간, 그 다음에 상시 이용 가능한 세미나, 파티룸, 스터디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바꿈할 시에는 대감 유치 및 공간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류팬과 야구팬을 위한 팬십, 팬라운지, 카페가 동시에 입점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에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하는 관람객분들은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표할 것입니다. 조성 방안 두 번째로 기본에 충실한 고척 스카이돔을 들 수 있습니다. 야구 행사 시 누리꾼의 의견 청취 결과 고척돔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 및 교통 문제였습니다. 또한 문화 행사 시에도 행사 주최 측과 관람객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고척돔의 문제는 역시 주차, 교통, 화장실 부족 문제였습니다.
이는 주차, 교통, 화장실 부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안전, 편리,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지하 공간으로의 고척 스카이돔 설계, 조성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고척 스카이돔 조성은 총 3가지로 될 수 있는데, 첫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확충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고척돔은 주차 면수 484면 중 지하 1층에 282면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을 그 면적을 계산해 봤을 때 한 100대 이상 확충을 했을 때는 기존 대비 20%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방문 관람객의 편의를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척돔 지하 1층 일반 화장실 개수는 총 10개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사 시 관람객들이 사용하는 이제 지하 화장실 개소는 지하 판매 시설 내 2개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고척 스카이돔은 화장실 증설로 행사 시 실사용률, 수용률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증설 시 관람객 동선을 반영한 이제 위치 다변을 통해서 관람객 편의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 휴게 공간 확장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척돔 지하 1층 관람객 휴게 공간은 1개소로 약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문화 행사 시 최대 3만 명이 방문하는 고척돔의 특성을 반영할 때 100명이 머무를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상당히 협소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면적 계산을 더 해봐야 되는데 이제 공간 확장을 한 4배 정도 이뤄냈을 때 약 최소 400에서 5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 화장실처럼 공간 증설 시에는 휴게 공간이 각기 흩어져 버려서 휴게 공간 통일성을 저하 우려가 있기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고급화하고 관람객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전략 마련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 조성 방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안의 경우는 이제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모색. 인근 주민 및 학생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특별한 콘텐츠가 없으면 고척돔 유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으로 헬스장을 지하 공간으로 넓혀서 활용한다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실 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세 번째 안으로 인근 주민을 위한 문화 강좌 전시 공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문객, 관람객을 위한 시설, 방화모색에 대한 내용인데, 평시보다 이제 행사 시에 워낙 유입 인구가 많으니까 이 관람객의 좀 더 편한 공간, 그런 타겟으로 카멜레 존이나 다목적 오픈 스튜디오, 주차장 복원, 화장실 부족한 부분, 증설 부분, 또한 관람객 행사 시에 이제 휴게 공간이 많이 적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척돔에서 사실 이런 지하 공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문회의나 MD 용역을 여러 차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특색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기장에서 동아리 토끼라고 할 수 있는데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도 북적이고 관람객을 대상으로도 북적이는 양쪽 토끼를 다 잡았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한쪽에 치우쳐서 조성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방안 모색한 팀에서 좀 먼저 시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지하 공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상황에 맞춰서 용도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용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 뒤에는 이제 용도에 맞춰서 공간을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은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6급 이혜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김혜훈 선임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말한 카멜레존을 전혀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한 카멜레존이라는 거는 왜 아까 재선 선임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이제 행사일에는 이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의 팬 사인회나 팬미팅 장소로 쓰이고 또 행사가 없는 날에는 1인 유튜버들이나 방송인들이 스튜디오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목적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이제 자료에서 PT 자료에서 고척도 인근 주거 인구 대비 유동 인구가 이제 적은 수준인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간을 이제 조성하는 것이 좀 이제 적절한 건지 유동 인구 대비 이제 그런 유동 인구를 어떻게 이제 신장을 시켜서 좀 그 조성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운영팀 7급 엄세봉사님입니다. 아까 저희가 유동 인구 자체는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사실 주거 인구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아까 자료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생활체육시설이나 세미나실 등은 고척돔 인근 주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좋은 시설을 만든다면 충분히 이끌어낼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유동인구 자체가 지금 물론 이 구로구 지역 주민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인데 유동인구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인 것 같고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중요한 되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서 이 지역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지금 현재 고척돔 인근의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꽤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지하까지도 그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시설 등등의 시설들이 적합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출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학생분들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의아하게 느끼는 거는 유동인구라는 개념, 그러니까 꼭 저희가 주민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유동인구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출퇴근을 하시는 아니면 통학을 하시는 학생들을 어쨌든 유동인구까지도 타깃으로 잡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 주민을 위한 시설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해리대리는 어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인근에 이런 주변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포화로 지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상권 분석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뭐 개수가 많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저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 고척 스카이돔 안에 헬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헬스장이 너무 좁고 기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에 그러면 그럴 만한 헬스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집까지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해서 그 늦은 시간에 헬스장을 가야 하는 게 굉장히 속이 상하는데 뭔가 이런 제대로 된 뭔가 좀 더 그런 전문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주민들이나 아니면 유동 인구들을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체육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경기나 행사하는 일정에는 주차 같은 게 이제 계속 불편함을 가중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체육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되고 더 많은 체육시설이 이용이 되게 되면 이에 따른 주차장 같은 민원사항도 이제 점차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도 고척 체육센터에서 이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할 때 이제 가입을 할 때 그 가입할 때 이제 그 시민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평상시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이미 알고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있다면은 민원은 그렇게 뭐 심하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행사 시설로 지었을 때 외부에서 이제 많이 고객들이 오니까 그럴 때가 오히려 주차 민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간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뭐 친환경 경기장 이런 식으로 고척동을 홍보해오기도 했고,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나 이런 친환경 정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그간의 행보와는 사실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주차가 하는 경기장이 되면 또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행사 시에는 굉장히 인근 교통이 마비돼서 민원이 많은 편인데, 그에 따른 민원 증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만약에 주차 공간이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뭐 주차 예약제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근 공간을 이제 좀 더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향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옛날에 개장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주차장이 인근에 사실 적지 않아요. 옆에 롯데마트 구로점이라든지 아니면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한 700명, 1000명 정도 갖고 있는데 주차장을 대여해 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옛날에 얘기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면은 수백 통씩 오면은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라고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만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미국을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들이 미국 같은 곳은 아예 주차장이 없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시설 그 메이저리그 구장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근 주차장 고척돔은 계속해서 차 없는 돔구장으로 밀고 나가도 사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차장을 꼭 더 넓혀야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공간들을 조금 더 인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초창기보다는 그런 주차가 불가능한 점에 대한 악성 민원들이 일부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의 인근 주차장을 홍보하고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안내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너네는 공연을 하면서 왜 주차장을 이렇게 열지도 않아? 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등등의 많은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공연이나 야구를 보러 갈 때
뭐 가령 이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장까지의 거리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돔 인근에 있는 주차장도 한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크게 반응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경기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경기장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랑 전혀 다른 데 주차를 하고 뭐 횡단보도 건너고 길 건너서 가는 거랑은 또 굉장히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문학경기장에 자주 가는데 문학경기장 인근에 주차를 하고 경기장 내부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때 내가 이 10분의 거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이런 전시물들도 보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야구장에 왔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고척돔 내부의 주차장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즐기면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제 주차장 지하에 조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제가 수익시설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수익시설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척돔에 와서 지하에 상가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이동 동선이 지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 주차를 하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상가도 있고 여기 치킨집도 있네 이런 효과까지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하를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확보 가능한 주차 면수가 100대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 전년도 프로야구 평균 홈 관중 수가 5,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가 야구를 보러 고척돔에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100대 정도 주차를 더 늘린다고 해서 과연 오시는 분들의 효용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도 의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 100대지만 또 카멜레온존을 만들다 보면 100대가 아니라 90대가 될지도 모르고 30대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숫자들을 뭐 이렇게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세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차라리 정말 여기 동부장은 주차 안 돼, 인근에 해야 돼를 더욱더 정착시키고 여기를 좀 다른 그러니까 카멜레온 하다못해 카멜레온 존이라도 뭔가 여기 특색 있는 어떤 시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여러 공간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직원만 이제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참석해 주신 다른 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박병호 차장님 먼저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 박병호입니다. 쭉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근 지면을 위한 지하 공간으로 구성할 때는 복합 체육시설로 확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안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대관 시설로서의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주차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에 대체 공간이라고 해서 하늘공원 주차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 민원이 좀 덜한데요. 어제 시의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차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강변인가 그쪽에 주차 공간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에서 봤을 때 장점으로 본 거고, 저는 제가 이거를 뭐 이노베이션 추진안을 바꾸서 제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저 1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게 좋을까? 뭘 해야 좋을까?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까? 돈을 벌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지금 관람객을 위한 지하공간에 보면 고척동 인근 유동인구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전 시장을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넓게 보면은 외국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저는 이런 고척돔의 유휴공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수 호스텔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생뚱맞죠? 근데 근처에 있는 영등포 유수 호스텔 같은 데 보시면은 청소년연맹에서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방이 없어서 못 잡아요. 지방에서 오는 수학여행단,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학생들이 다 잡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보고, 돔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은 김포공항하고 참 가깝고 인천공항하고도 가까워요. 그 지하철 가깝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마트가 옆에 있고, 영등포가 또 상당히 가깝습니다. 영등포 가보셨나요? 타임스퀘어?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뒷골목에 가시면은 정말 허름한 모텔 같은 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세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체육관 김미영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숙박시설 되게 좋은 내용이신 것도 같고요. 아마 법적인 문제로 제가 예전에 월드컵 경기장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알아봤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척돔은 또 지하 쪽에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얘기가 나온 되게 좋은 얘기고 다 누구나가 생각해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척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이 누굴까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타깃이 정해지면 그 타깃에 맞는 것대로 활용 방안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해요. 두 가지 안을 다 봤을 때 지금 카멜레온 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직접 대관 운영을 하시는 차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직접 대관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대관.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봤을 때 이제 다목적 홀처럼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아까 뭐 1인 방송 스튜디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는 대관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 렌탈로 그때그때마다 갖고 들어오는 형식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근데 우선 뭐 가령 1인 유튜버가 악기를 다루는 거나 이런, 보통 저희가 버스킹 행사나 이런 공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악기는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스피커라던가 기본 장비는 갖추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소도구나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티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께 조금 여쭤는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긴 없더라고요. 그 동네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파티룸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파티룸이라는 게 아이들 생일 파티 이런 거 가능한? 근데 그러면 식음료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관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 공간 절대 부족이죠. 그거에 대한 민원은 정말 늘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5,000명, 그 다음에 보통 10,000명, 15,000명 들어왔을 때 100대가 과연 진짜
이래도 민원 100대가 늘어나도 민원인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 사람들을 위한 그 공간을 조성을 해야 했을 때 저는 검색을 해서라도 찾아올 공간이어야지 그냥 여기 조금 조성해놓고 뭐 다목적 홀로 이용해서 그건 정말 너무 한정돼 있을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검색을 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저는 애들 엄마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조금 저학년, 유치원생, 또 방학 있을 때 어디 가지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업체에 또 유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키즈 카페라든가 요즘 슬라임 카페라든가 또는 아예 뽀로로 파크 같은 거가 있으면 보통령이니까 그건 어디라도 검색해서 멀어도 가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직업 체험 파크 키자니아나 자벌드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연계해가지고 뭔가 체험할 수 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대공원의 김재영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사실 다들 좋은 말씀이시고 전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라 뭐 다른 의견은 없는데 한 가지 야구 팬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척돔의 활성화인데 사실 그 야구장 활성화에 그 야구가 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돔은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야구의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간히 야구장에 갈 때면 그 1층에서부터 이렇게 두근거리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막 환성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또 있고 이러한 야구 열기가 맞바꿔서 그 사회인 야구의 열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야구장으로 소화가 안 돼서 경기도 정말 먼 경기도까지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야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로 보면 지금 여기 축구장을 대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꼭 용도가 축구장이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식 야구를 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리틀 야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리틀 야구를 하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프로 선수들이 하는 곳에서 이렇게 리틀 야구를 연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는 그 동대문 야구장이 있었을 때 그 근처에 야구 용품들을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글러브를 사준다든지 공을 사준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중구난방으로 그런 데가 다 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상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이런 장비들을 한번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뭐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돌면서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야구가 큰 성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돔의 유튜브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야구 유튜버들이 그 돔을 빌려서 뭐 이렇게 야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넥센이 지금 홈으로 쓰고 있는데 뭐 넥센의 뭐 선수 연습 오픈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구하는 선수들이 이제 그 구경할 수 있는 걸 시민분들이 이제 뭐 직접 응원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은 사회인과 리틀야구, 그 다음에 그 상가 쪽은 그 야구 용품을 좀 이렇게 좀 집대성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쇼적인 부분이죠. 그 넥센을 이용한 그 야구 선수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나 될 수 있을지 저는 뭐 이게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관 담당자가 대략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본적으로는 저희 유휴 일정에 대해서는 사회인 야구 대회나 이런 사회팀 간의 경기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일정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곤란한 상황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프로야구장이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에 대한 정비나 이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지금은 사실 부족한 상황이라서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그 잔여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을 통해서 활성화하려는 측면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구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도 역시 축구장 역시 저희는 뭐 주말 일정에는 거의 예약이 다 차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평일 잘 팔리지 않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협회나 기관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해볼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수들과의 이제 뭔가 같이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구단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홍구단 선수들과 이제 같이 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야구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 대해서 홍구단이랑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보마케팅부 이정은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되게 인상적으로 잘 들었어요. 노 대리님이 하신 그 타겟층의 주변 시민분들 대상 잡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재선 선임께서 하신 카멜레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는 항상 공간이 있으면 왜 이걸 꼭 체화하는 강박을 갖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실은 서울시 민간영역 담당관에서 하는 그 사회협력 네트워킹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어디서 했냐면 용산 Y밸리에서 했어요. Y밸리란 말 못 들어보셨죠? 거기 용산 이제 그 전자상가 분들을 도시재생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점 지역으로서 원효상가를 거점 지역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어제 거기에 간 이유는 뭐 네트워킹의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재생과 관련돼서 고척돔도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원효상가를 그 시민들 메이커 공간으로 보고 창업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층 공간은 아예 다 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워놓은 게 그냥 비워놓은 게 아니고, 회의실이나 이렇게 오픈 되게 잘 꾸며놔서 누구나 여기 와서 강연하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일부 공간을 다 그 조닝을 해서 회의 공간으로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척돔도 인근 주민을 타겟으로, 특히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을 뭔가 비워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채워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멜레존처럼 회의 공간으로도 쓰고, 나중에 이쪽에 회의 공간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고 육성이 되면 이걸 일종의 상가로도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그 김도년 교수님이라고 그 도시재생 전체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도시 차원에서 본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우리 공간 차원에서 보면 상가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에 상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그냥 아예 무료로, 우리가 여기 회의 공간 쓰세요, 여기 다 그냥 무료로 대관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여기다가 주스 가게 하나 생겨야겠다, 여러 가지 더 확장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어제 시위에도 발언이 나왔듯이 주차장, 저희 사실 안양청로 인근에 이런 주차장인데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면은 차가 실질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 떠내려간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은 거기 주차장에 이제 차주들을 찾아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막아놓고 행사 시에 이제 관광버스가 왔을 때만 일시적으로 여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제 답변으로 셔틀버스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부족하면서 생각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다이렉트로 오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어오는 시간이 더 사실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 검토 안 해본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부천에서 신청역 근처에 지하에 보면은 이제 공간을 그냥 정말 툭 다 터놓고 뭐 이렇게 대관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열린 공간에서 그냥 조그맣게 무대를 만들어두고 벽면에 거울을 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막 춤 연습하고 그런 수학여행이나 이런 공연을 연습하기 위해서 직접 와가지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뭐 비보잉 같은 것도 되게 우리나라 많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도 지하를 활용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뭐 임대 수입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박병호 과장님 의견이랑 비슷한 생각을 아까 했는데, 뭔가 캡슐 호텔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 팬들이 좀 와서 뭐 묵거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이정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간으로 열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팬들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고, 인근 주민을 위한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두 개의 타겟팅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인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해서 찾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한 이유가 사실 그간 소송 건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철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공사와 동시에 이제 이 공간을 다 철거해서 어떤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까라는 부분이 사실 급박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거를 빨리 정하기 위해서 물론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지만 뚜렷한 사실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사실상 어떤 해답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의견 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타부서 직원분들이나 그게 되겠냐라는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언급을 주시면은 조금 저희가 다듬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 토론회에서 정해야 되는 거는 정말 어떤 타겟층을 설정하고, 아니면은 타겟층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두 타겟층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한다든가, 어쨌든 방향은 잡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박사님들은 저희 마케팅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보마케팅실 박진아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정훈 사장님이랑 생각이 좀 많이 비슷했어요. 내용을 들었는데 타겟을 설정하는 건 맞지만 조금 공간 활용에 대한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센터나 스터디룸이나
뭐 1인 방송 스튜디오 이런 게 전부 다 좀 오픈된 공간을 좀 이렇게 앉아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조금 비슷해서 아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오픈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뭐 문화센터 같은 경우 주부분들은 보통 저희 동네도 한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6시 이때까지 주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주부분들이 오실 수 있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 가 있을 시간에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끝나실 때 뭐 스터디룸 운영하고 행사 시에는 뭐 유휴 공간이나 뭐 이런 행사를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공간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지 대리님 한번 말씀.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365일 활용도가 높고 수익성이 안정적이면서 실패 확률이 적은 거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 복합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뭐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풋살구장 있는데 주로 이런 시설들이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운동 공간을 마련하면 여성들도 끌어들이면서 주변에 있는 카페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깃층을 인근 주민이랑 관람객 두 부류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뭔가 공간을 그냥 다 오픈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하려는 시도는 좋은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뭔가 특이하게 해야지 유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스터디룸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허접한 느낌이 돼가지고 인테리어가 그래서 접근성도 낮은 데다가 인근 대학들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특이한 거를 만들려면은 좀 예산에 대한 제약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실패 확률이 적은 걸로 그냥 복합체육시설을 기존에 있는 거를 확장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그 수요층을 유인하는 게 여성 수요층을 그리고 같은 헬스장끼리도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365일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365일 활용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많이 이용하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대관을 하는 주최 측이나 여기 시설 돈 야구장을 사용해서 대관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이 주 목적인 건지를 먼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솔직히 카멜레온 좀 말은 너무 좋은데 김은지 대리님 말씀처럼 장춘체육관도 사실 그런 지역 주민을 위한 스터디룸 그런 회의 공간 이걸로 오픈도 해드렸었어요. 저희 다목적실 1에 보면 한쪽 벽면을 다 책으로 다 채워놔서 누구든지 와서 책도 보라 하고 뭐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정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365일 누구나 와서 회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다 하세요라고 하겠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365일 몇 명이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모르죠.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지하 공간을 너무너무 멋있게 인테리어를 잘하고 정말 유튜버들이 방송할 수 있게 그 방송 스튜디오 자체도 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냥 공간 이렇게 해놓고 와서 하세요 하면 얼마만큼이 활성화 또 그만큼의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이며 그 걸리는 시간만큼을 우린 또 빨리 결과물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사실 하잖아요. 그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365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럴 자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딱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만을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복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주차장이 지금 사실 448대였나? 이 정도에서 그래도 100대가 늘어났어요. 20% 늘어났어요라고 하면 그 오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사실 아이돌 공연 많이 하잖아요. 일반 문화 행사라고 야구를 제외하고는 아이돌 공연이 많을 텐데 공연을 하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름도 겨울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와서 대기하는 진짜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오면 얘네들 이러다 동사하면 어떡하지 막 너무 추운데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고 여름 한여름에 콘서트 할 때 이 사람들이 일사병 걸리면 어떨까 생각도 정말 들어요.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 같은 공간 아예 지하 1층은 아예 딱 그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게끔 협의를 하겠지만 주차장을 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에 이런 게 다 들어와 버리면 사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사용자의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 입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주차장 복원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365일 뭔가를 막 북적북적하게 하고 싶으면 유휴공간보다는 뭔가를 유치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구 박물관 플러스 야구 용품 샵이 됐던 아니면 아이들 엄마들이 여기를 와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됐던 그렇게 가는 방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명 과장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주차장에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차장을 만약에 100대 이상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100대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 문제가 많잖아요. 뭐 친환경 자동차나 전기차 우선 주차 공간으로 뭐 경차나 그런 차로다가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린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서울시 시책에 맞춰서 늘리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마디 더 붙여봅니다. 우선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저는 제 생각은 이제 주차장 한 면 늘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3천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3천만 원 곱하기 100대면 30억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지금 현재는 기존층이 있는 상태에서니까 그 비용이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특화된 주차장도 매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을 더 늘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로구는 그 스마트 시티 좀 지향해서 리빙랩 사업을 되게 원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총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메이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들을 같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주차장을 조성한다면은 100대, 10만 년을 의견 주셨는데 그게 이제 숫자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고 소요되는 예산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편의 제공 차원에서 충분히 효용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크게 생각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좀 말을 했는데 지금 축구장 풋살구장 구간에 그 축구장 풋살구장을 그 안양천 현재 주차장 있는 공간으로 밀고 거기에 주차 타워를 아예 한 5층으로 설치하면은 굉장히 많은 개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못 해봤지만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고척돔이 진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핫플레이스를 만든다는 생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로수길이나 삼청동이나 홍대, 신촌, 압구정, 일지로, 영남동, 성수동을 비교하더라도 거기에는 어쨌든 특화된 어디에는 없는 그런 뭐 상권이나 그런 콘텐츠들이 형성되어 있고 핫플레이스가 사실 형성되려면은 첫 번째로 이제 뽑는 게 주차장하고 접근성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두 번째로 플레이스 뽑는 게 맛집, 얼마나 맛있는 게 있냐, 딴 데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거에 있으면 많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예쁜 골목 아니면 맑은 거리, 그러니까
다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런 이제 현대적인 부분이 아닌 이제 과거에 있는 향수를 누릴 수 있는 을지로라든가 지금 그런 공간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경쟁해서 과연 고척돔을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느냐. 뭐 다른 데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쪽에 가면은 그 인근에 또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척돔의 위치로 봤을 때는 여기 만약 핫플레이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골목식당에 잘 되는 뭐 돈가스 집이 들어온다 해서 하면은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그 돈가스만 먹고 여기 주변에 볼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척 그 인근 대학에 골목이 마련되어 있어서 뭐 먹을거리 그런 거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계적인 것 같고 양팀에서 발표해 주셨듯이 뭐 문화공간이나 뭐 어떤 파벨레존 그런 부분을 이제 형성하게 되면 어쨌든 이용이 활성화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게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 어쨌든 제한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저희가 뭐 야구나 공연은 이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을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대기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을 이용해서 뭐 축구장을 이용해서 거기 대기 공간을 사실상 뭐 소방서도 쓰기는 하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 특히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휴 공간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지금 지하 공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뭔가로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조금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실 분이 더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마케팅 담당으로서 여러 가지 2016년부터 다양하게 계획도 수립을 해보고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 같은 거를 보고서나 이런 것들 써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이뤄낸 것에 반해서 아직까지 어떤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 큰 맥락이 계속 분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지하상가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 이 공간들을 어쨌든 차치하서라도 이거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당장 시급하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접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좀 이례적인 부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단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들 부분들이 좀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렇게 느꼈을 때 사실 그것들이 그런 어떤 명소들도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완비가 돼서 된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성과들이나 그것들의 기억들이 크게 쌓여서 그게 하나의 역사가 돼가지고 그게 명소가 되어 어떤 그 시간적인 측면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저 고척돔 자체는 4년 동안 400만 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딱히 하나로 딱 정의될 만한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이란 거나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립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지하 상가가 공시에 됐을 때도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것들이 그 현상적인 측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서 내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게 어떤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김명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관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편적인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무엇을 만들어서 당장의 어떤 활성화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성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맞게 부합하는 전략들이 전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이 맞는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활성화하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저희가 한번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한번 부탁드려도. 차장님. 네, 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고 다들 다를 뿐인 거지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다를 뿐이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어떤 이게 정답이다 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정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면 그게 정답이고 실패하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현 상태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일까 이걸 찾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만든 그 아이템 콘텐츠를 성공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도 우리 운영에도 딸린 문제고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하튼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이런 방안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좋은 것 같고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 방안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바로 정답일 것이다. 이 말씀 외에는 제 생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잘 들었고요. 근데 다 고민들이 많으신 사항이잖아요. 고민들인데 고민을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그쪽뿐만 아니고 월드컵도 그렇고 우리 공단 전체 사업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그쪽도 지하상가로 조금 한정을 한다면은 아까 박병호 처장도 하고 김명 처장 아니면 김경천 과장 다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의 문제에서 뭐 크게 하면은 뭐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요게 나올 것 같고요.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저 공간을 어떤 아이디어인데 누가 조성을 할 거냐 얘기죠. 우리가 직접 조성해서 직접 운영까지 할 거냐, 직접 조성해서 운영은 민간 부분에 줄 거냐, 아니면 그냥 공간 임대 방식이죠. 저 공간을 민간이 조성하게 해서 민간이 운영할 거냐. 이런 방향 설정이 뭐 앞에 제일 처음에 말한 것이 공익성에 제일 충실한 부분일 거고요. 우리가 직접 조성해서 직접 운영까지 하는 거. 아니면 저 공간을 제일 마지막에 민간이 공간만 우리가 임대해서 저 공간이 지금 한 풀로 하면 상가했을 때 한 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3, 4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연간으로요. 민간의 저 공간을 다 그냥 공간 자체를 임대해주고 민간이 할 거냐. 이런 방향성 설정이 잘 안 되니까 세부 아이디어도 좀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거꾸로 그런 세부 아이디어가 나와야 그런 방법론을 논할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 조성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또 예산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민간은 절대 수익이 안 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런 제약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갖고 아마 좀 이런 토론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좀 더 한두 번 더 거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야 세부적인 단계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냥 품평에 비슷하게 그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팀장님 네? 장세훈 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이제 그렇죠. 최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맨 처음 발표했던 부분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왜 개발해야 되는지, 왜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비워두고 가면 안 되든지 여러 부분들의 생각이 있으신데 저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망했으니까 이 망한 부분을 치우고 안 망한 부분으로 뭘 넣자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제 그 개념을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뭐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의지대로 설계된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변화가 생기고
하면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자는 이제 모델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장조사 이런 거 없이 일단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여기 때문에 이제 이 안건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이 그 2층 그 홈플러스에 있는 식당가가 몇 개인가도 조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잠실 야구장에 있어서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야구장인데 야구장에 필요한 게 뭔가, 현실적으로 수요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없이 31개가 조성됐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본에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 아까 다 나왔던 말씀들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준혁 씨가 날 못 보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쪽 편만 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앞에 나가서 얘기할게요.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고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위에서 팀장과 처장이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아이디어, 때로는 계급장 떼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좋은 얘기 나왔더라고요. 박병호 차장님을 박병호 과장으로 강등시키고 그리고 김미영 과장을 김미영 차장으로 승급시켜주고, 이게 이제 계급장 막 그냥 섞이는 거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계급장 떼고, 아까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저 옆에 앉으신 것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 한 직원으로서 의견을 내겠다, 이런 취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의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살짝 던져드린 거는 이제 우리는 계급장 떼고 서로 의견을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공단 자랑 들어하셔도 되고요. 저는 제 의견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혁 씨, 우리 이거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고척돔 지하공간 활성화 활용도 증대 방안 토론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고척돔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아니라서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고척돔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범위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자, 들어왔습니다. 지하공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하공간도 이 부분 좀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게 할 거냐, 평상시에도 모이게 할 거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타겟팅을 할 거냐,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경기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콘서트가 있을 때 그때 지하공간으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때 올 수 있게 하게끔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볼 거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블루바틀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마 그쪽에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장 큰 테라로사가 들어온다면 어떨까?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답이 아니냐면 얘네들은 여기 들어올 때 내부 인테리어를 우리 돈으로 다 해달랍니다. 최근에 테라로사가 포스코 빌딩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비용 27억을 포스코에서 다 해줬대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이 부분을 활성화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체육센터가 과연 평상시에 고척돔을 활성화하는 이용 동인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에 가장 그 위크 포인트, 약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약점 중에서 사실은 제가 보는 가장 큰 약점은 키움 구단이 우리 서울시설공단과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함께 협업해서 고척돔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셀로나 경기장이나 또는 마드리드 경기장을 갔을 때는 아까 누가 좋은 얘기 했네요. 걸어가는 길이 10분, 15분이라도 옆에 메시의 사진이 있고 호날두의 사진이 있고 걔네들 앞에서 같이 사진 셀카를 찍을 수 있으면 그 10분, 15분, 30분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를 하고 고척돔을 찾아가야 하는데 옆에 대형 트럭이 쌩쌩 달리고 또 횡단보도를 두세 번 건너가야 되면 그 2분도 2시간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을 하나의 테마파크화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지 밖에서는 못 즐깁니다. 물론 야구 끝나고 나와서 밖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이런 분위기는 되겠지만 야구장이 하나의 테마파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층고, 주차시설, 가격 경쟁력 옆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에서부터 이어지는 구단과 또는 우리 시설공단과 그 경기장을 직접 구단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어떤 한계점. 그렇다고 절대 우리 공간을 그쪽에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을 거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대구의 그 대팍 경기장을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대팍 경기장. 사실 우린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대팍 경기장은 그 삼성 라이온즈가 새로운 경기장으로 이전하면서 거기가 별도 빈 공간으로 남았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딱 떠나고 나서 거기가 슬럼화되고 사람들도 안 모이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저도 거기 한 2번 가봤는데요. 그 안에서 그 알루미늄 자리에서 쿵쿵 따 이러는 게 이 위에 반쯤 덮여 있는 그 천장하고 어울려서 소름이 막 오를 정도로 짜릿한 경험을 줘요. 근데 팬들이 대구가 그렇게 선두 경기 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그 대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 거기에만 가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경험치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고유의 경험치를 우리는 지하 공간이나 이 고척돔에서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질로 아까 다시 돌아오자는 얘기를 해보셨는데요. 우리 지하 공간이 처음에 상권으로 활성화됐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상가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척돔이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좀 고민했었던 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서울시에는 멋진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이기고 저희가 그거를 운영의 주체로 왔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 근데 지금 뭐 자만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수익 부분은 공연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4억 4천만 원 저희가 안 벌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 3천만 원 나오는데 그럼 그분들을 주변에 있는 또는 팬들이 누릴 수 있는 유니크한 어떤 익스피리언스 공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그럼 그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를 그 경험을
평상시에 늘 줄 건가? 아니면 야구나 공연을 보러 왔을 때 줄 건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답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첫 시간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고요. 계속 계급장 떼고 논의하면서 토론해 주시고 나중엔 저는 그냥 저 본부장 빼고 황영찬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자,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